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미국 뉴욕의 한 언론사에서 에디터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안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뉴욕의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저는 지역의 작은 이슈를 취재하고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제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뉴욕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중 뉴욕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도시는 멈춰섰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서민층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뒤 저희 회사는 기획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인종과 직업별로 분석하려는 작업이었고, 저는 인종별 피해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특히 동양인에 집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과 피해를 본 동양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려 할 때 직장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이나타운은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고, 심지어 뉴욕의 맨해튼 차이나타운은 할렘가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자주 들렸습니다.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은 관광지로 변해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뉴욕의 차이나타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를 해야 하는 에디터로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을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도착하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뉴욕 맨해튼의 할렘가를 취재하러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죠. 수많은 중국인들이 제대로 씻지 않은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고, 상점들은 마치 손님이 끊긴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중국인들은 모두 저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차별을 받으면서 저를 백인으로 인식하고 경계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취재를 포기하지 않고 차이나타운의 현실을 촬영하며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미국 내에서도 우범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곳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중국인들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그들을 연결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의 많은 중국인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소수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동화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의 코로나 지원 정책에도 배제되었고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떨어지자 중국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렵게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상점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상점 주인분께서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영어 쓰기를 강요하는 것이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저는 그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못하면 배척당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당연한 일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분의 답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은 한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그분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미국 문화를 존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점 주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점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상심스러운 인터뷰를 마친 저는 상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취재를 위해 가지고 온 카메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상점 주인과 인터뷰를 하던 그 사이에 누군가 훔쳐간 것이죠.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았고, 저는 급히 차이나타운을 떠나 그 다음 목적지인 뉴욕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은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인들보다도 한인타운에 관광을 온 다른 인종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배급되면서 방역 정책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은 코로나로 받은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타운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한인타운의 상인들을 만나 취재를 했죠. 그 결과 한인타운 상인들의 비법이 드러났습니다. 한인타운 상인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급성장했죠. 한인타운 상인들은 여기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장이 미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이를 기회로 삼아 한인타운을 작은 한국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인타운에서 간편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코로나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을 때 한인타운 상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치맥, 불고기 등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음식을 메뉴에 추가했으며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경영 전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한인타운 사장님들은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 경영인들보다도 마케팅을 잘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한인타운의 전략은 곧바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자마자 수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갔고 이를 예측한 한인타운은 청소년들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실제로 먹어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하며 재방문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이나타운과 한인타운은 상반된 전략을 통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한인타운도 코로나로 인한 차별을 겪었을 겁니다. 미국인들이 동양인 전체를 하나로 퉁치는 경향이 있기에 그들도 차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평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차별에 대해 불만만을 토로하는 중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물론 중국인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라도 차별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고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성공을 안겨준 것입니다. 차이나타운과 한인타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의지라는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안나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봉착한 한인타운 상인들은 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의지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는 한국인의 투지와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